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자주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소개되던데 제 사연도 나름 특별한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말주변도 부족하고 글 쓰는 재주도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냈으니 한번 봐주세요. 저는 40대 중반이 직장인입니다. 아내도 40대 초반에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아이가 없습니다. 인공수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임신하기 위해서만 살 수가 없기에 40살이 넘으면서는 생기면 낳고 아니면 아내와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서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는 남은 방들이 있었고 취미용품 및 각종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차도 2대이지만 한 대는 쉬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몇 년 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아내 회사에서 5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방전될까봐 번갈아 가며 탔지만 매번 주차 등록을 해야 하거나 관리소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한 대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던 저에게 특별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처제가 음식 장사를 하다가 망하면서 오갈대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장인장모님은 안 계시고 처남은 캐나다에서 트럭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제는 30대 초반에 아직 미혼입니다. 얼굴은 다들 평범하다고는 하지만 제 기준에서 보기에는 예쁜 편입니다. 게다가 몸매는 필라테스와 요가를 오래 해서 그런지 정말 20대 애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 결혼 초기에 처제 남자친구들이 자주 바뀌면서 소위 정말 잘 나갔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지금 만나는 남자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처제가 저희 집에 들어왔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 전부와 은행 대출로 시작한 장사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대내외적인 악재로 손님들은 거의 오지 않았고 그나마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메꾸다가 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빚 없이 정리한 게 어디냐면서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 보자고 주변에서 위로를 해주긴 하지만 처제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용돈도 주고 남은 차도 자유롭게 써도 된다면서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라고 하였지만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고 며칠씩 밥도 안 먹는 적도 많았습니다. 결국 극단적인 행동을 하여서 병원에도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우리는 애도 없고 어느 정도 노후 준비도 되었는데 여유자금을 처제에게 주고 다시 한번 장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어떠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반대를 하였습니다. 처제의 음식이 맛이 없어서 망했다면 음식 맛을 올려서 재창업을 하면 됩니다. 처제의 식당 위치가 안 좋아서 망했다면 돈이 더 들더라도 목이 좋은 곳에서 재창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처제의 상황은 다릅니다. 음식도 맛있었고 위치도 그만하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국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잘 되던 곳도 망하는 시국에 새롭게 창업한 식당이 단골 손님도 없는 상태에서 버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또 창업하면 성공할 가능성보다 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제 말에 동의는 하지만 처제가 먼저 죽을 것 같다며 걱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실패하면 상처는 더 커질 것이고 나중에 다시 일어설 기회도 같이 날아가는 것이기에 재창업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처제도 이 말을 들었는지 제 말이 맞는다고 하면서도 내심 서운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대화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 안 좋아졌고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 저의 제안으로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름 장도 보았고 웬일인지 처제가 요리를 해준다고 하여서 더 큰 기대를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보다는 훨씬 요리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숯불에 고기도 구워 먹고 처제가 만들어준 스페셜한 요리와 안주에 술도 얼큰하게 마셨습니다. 처제가 많이 서운했는지
할 말이 있다면서 주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도 했고 받아줄 생각으로 간 것이기에 처제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처제의 주사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이야기들과 행동들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쯤 처제가 완전히 만취를 해서 횡설수설을 하길래 이제 술자리를 끝내고 자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제는 자기를 무시하냐며 발끈하기 시작했고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친동생 아니라서 동생 취급도 처제 취급도 못 받는다고 서럽다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남과 차별하는 거 다 알고 있다면서 정말 그러는 것이 아니라며 숙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내가 바로 따라서 나갔지만 처제를 못 찾고 돌아왔습니다.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결국 제가 나가서 그 동네를 다 뒤져서 공용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자고 있던 처제를 업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처제를 침대 눕힌 뒤에 아내에게 살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제가 장인어른의 친한 친구 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중학교 다닐 때쯤에 장인어른 친구 부부가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시면서 친구 딸을 입양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자식인 아내와 처남보다도 입양한 딸인 처제를 더 잘해주고 더 아끼셨다고 하였습니다. 사춘기였던 아내는 처음 처제가 너무 미웠다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친자식, 친동생처럼 사랑으로 지내왔는데 요번 일이 정말 많이 서운했던 것 같다며 살면서 이런 말 한 적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잘 풀고 웃으면서 돌아올 거라 믿고 간 여행은 돌아오자마자 처제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면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편지를 써놓고 갔습니다. 아내하고는 가끔 연락이 되는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수시로 처제에게 돌아오라고 절대 차별하거나 미워하는 거 아니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어떠한 답장도 전화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못 도와준다고 한 것일까요?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을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시작하자고 했던 것뿐이지 도와주기 싫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웃으면서 처제와 잘 지내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